저는 지금 서초고 생명과학 그리고 서울 반포 생명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생명과학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이과 같다라고 하면 생명과학 먼저 선택을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 연도 결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25년도 2학기 중간고사 결과예요. 좀 다소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공통점은 시험이 어려워요. 네, 이 학교들의 이제 지금 2학기 중간이면 유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등급컷이 이렇게 낮은데, 유전이 안 들어갔을 때는 등급컷이 다 90점대예요. 2등급까지가 다 90점대 초반까지예요. 근데 유전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아이들이 그렇게 등급컷이 높다는 거는 사실 생명과학 같은 건 아이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와요. 문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학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봐주겠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서초고의 예를 단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세화여고나 서문여고는 다 기본 교재가 있고요. 거기에는 개념 설명만 나와 있어요. 물론 세화여고는 그 연도에 해당하는 수용특강이나 수능완 문제들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만 학교에서는 하나도 풀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려움에도 아이들은 알아서 생명과학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만 그만큼 생포자고 많은 과목이 또 생명과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소 충격적일 수가 있으나 사실 지금 이게 학교의 성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서초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2점이잖아요. 그런데 유전이든 비유전이든 상관없이 1등급 컷은 항상 90점대예요. 근데 지금 서초고가 최고로 생명과학 선택자가 이번 연도에 많아요. 100명이에요. 그런데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서초고는 지금 일단 인원수가 적어요. 1등급이면 한 4등,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등급이니까 4등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점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몇 등했구나 이렇게 예상이 될 정도로. 그럼 결국은 1등급 안에 있는 아이들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견고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초고 지금 제가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항상 그럴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리 놀아도 2등급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 근데 1등까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아마 할 건데요. 서초고는 항상 매년 제가 지금 서초고 한 7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그 견고한 좀 뚫기 힘든 그런 장벽이 있어서 여기에 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서문여고는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서문여고는 지금 이제 서술형 문제가 50, 객관식 문제가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상시대로 무난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 75점까지는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25점은 정말 극악의 난이도예요. 본인이 진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에 접근하고 선생님이 내시는 것도 너네들이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서문여고는 한 75점까지, 그게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어요. 유전이든 유전이 아니든 상관없이 한 75점까지는 그래도 편하게 좀 맞을 수 있다면 그 위로 점수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화여는 많이 어려워요. 그냥 수능형 문제에 되게 많이 가깝고 거기에 이제 내신적인 부분들도 좀 특이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학교들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안타까웠냐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포기를 해요. 근데 왜냐면 아이들이 듣는 수업은 보통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해석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을 했다? 지금 배우는 생명과학이랑은 그냥 완전 달라요. 내용 자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고난도 문제도 많고 심지어 이제 특히 유전 같은 게 시험에 나오면 아무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여유 있게 풀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전교생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심지어 서초고는 시험 시간이 길어져서 40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30분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시험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런데 50분 내에 풀어도 다 못 풀고 30분 내에 풀어도 다 못 풀 문제들이 이제 막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위권이냐 아니면 중상위권을 노릴 거냐에 따라서 준비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인 학생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어려운 거 다 맞았어. 근데 쉬운 거 다 틀려. 그러면 사실 어려운 문제 왜 풀었을까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도 풀되 그 어려운 문제를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어려운 문제 정도?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생명과학을 수능을 봤죠. 근데 지금 수능 보나요? 안 보죠. 근데 아이들이 막 킬러 문제만 풀고 있다. 사실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고는 서초고에 맞는 고난도 문제, 그리고 세화고는 세화고에 맞는 고난도 문제를 골라서 풀되 거기에 이제 특이 개념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중상위권 학생들은 전략이 필요해요. 진짜 그 모든 문제 다 맞춘다고 되지도 않게 힘들게 막 그 어려운 문제 막 시험에 나와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막 그런데 막 그런 문제를 풀고 잡고 있다? 사실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오면 목표 점수를 물어봐요. 너가 지금 중간고사 몇 점이었냐? 라고 물어보고 어느 정도 맞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상의를 한 후에 이 정도까지 문제 풀어라 라고 알려줘요.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한 3등급? 지금으로 9등급이 3등급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5등급제잖아요. 2등급까지는 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고난도 문제에 이 중상위권 아이들이 막 집착을 하다 보면 되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본인의 목표치를 세우고 그걸 맞게 준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슈가 됐던 것이 할 게 너무 많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할 때 100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70 정도를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 70이 정확히 뭐냐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생명과학은 지금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단원으로 1, 2, 3단원인데 1단원의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암기하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커요. 하지만 2, 3단원은 아예 다릅니다. 자료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석하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게 뭔가 암기를 한다고 해도 그 문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 분석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 기술을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습득을 하고 나머지 퍼센트를 이제 내신 기간에 한다. 그래서 특이 개념 정리하고 시간 컨트롤 너무 중요합니다. 1번 문제 막 붙잡고 있다. 뒤에 문제 못 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시험을 딱 닥쳤을 때 어떤 문제부터 내가 어떻게 순서대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우리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선별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내신 준비하기 전에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뭐를 연습시킬 거냐? 이게 지금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쓸 교재예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해드리면 일단 요거는 이제 세포분열이랑 관련된 이제 자료고요. 세포분열이랑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DNA 상대량 문제예요. 저는 자 요렇게 자 이런 자료가 나왔어. 그러면 그 자료에 이런 문항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이런 문항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아이들이 좀 습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방학 때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래서 DNA 상대량이랑 관련 자료 분석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 적용을 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다 EBS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유형별로 모아놨는데 이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풀기 위해서 애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켰을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이제 수업하는 영상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앞에 있는 애들이 대답을 해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 혼자 일방적인 수업을 하게 되고 사실 아이들 뭐 알아듣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이번 방학 때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끝까지 네, 제가 책임지고 준비를 시킬 겁니다. 가인에 오는 이유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선배가 추천을 해서. 근데 이제 보통 선배들도 잘하는 선배들. 그래서 친구가 다녀서, 네, 다른 친구가 오니까 오는 거지, 네, 못하는 친구가 와서 오진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는 이유는 그 학교에만 포커싱 맞추니까. 저는 지금 뭐 반포고반, 서울고반, 서초고반, 서문여고반, 세화여고반 다 반별로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시면 사실 그 반마다 나눠서 하는 거는 반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시만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의 예시를 분류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쯔쯔가무시 나오네. 반포고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초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서문여고 거. 그러니까 이만큼 이 예시들을 다 하나하나 다르게 준비할 만큼 진짜 저 정성스럽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한 끗 차이를 이제 아이들이 큰 결과 차이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 내시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저는 개인별, 레벨별, 그리고 단계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 저랑 같이 생명과학 3단원 수업을 한다면 일단 이렇게 개념을 암기시킬 거예요. 되게 싫어하게 생겼죠, 애들? 근데요, 나중 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본인이 표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일일이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 채점을 해서 아이들 기본 개념 하나하나 익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쪼개서, 물론 이제 과로책으로도 시험을 보고 잘 나오는 유형들은 이렇게 문제 쪼개기로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렇게 레벨별, 단계별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방학 때 이제 준비한 수업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심화특강입니다. 생명과학을 준비했다? 1학기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2학기 어떻게 해요, 2학기? 2학기는 여름방학이 훨씬 더 짧죠. 그렇죠? 그런데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 힘들고, 특히 12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저는 이제 그 2학기 때 배우는 단기 특강을 할 건데요. 생물의 유전은 꼭 들어야 되는 학교가 세화여고예요. 세화여고 아까 평균 보셨죠? 네, 1등급 80점. 걔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80점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했는데도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화여고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생물의 유전을 꼭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1, 2월 달에 하면 되지 않느냐? 1, 2월 달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될 거예요. 일단 2월 달에는 꼭 생명과학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3월 달에 생명과학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럼 1월 달에 하면 되지? 아마 물리나 화학에 밀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4회로 수업을 할 거고요. 25일은 추강이고 무해 상태.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하나하나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매우 깊은 수업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꼭 나오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보다는. 자, 그리고 세포와 물질 대사는 그 외 서문여고라든지 아니면 동덕여고라든지 네, 많은 학교들 서초고 이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좋고, 특히 세포와 물질에서 제가 꼭 추천하는 게 뭐냐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냥 내용만 조금 이렇게 습득을 해놓으면 그 여름방학 때 엄청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 그래도 2학기 준비가 다른 과목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시간에 차라리 하나라도 하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 이런 심화특강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처음부터 할 거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그 외에도 생명과학 완성반 그리고 생물의 유전 특강도 제가 1월달만 써놨지만 1, 2월달에 다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4회, 생물의 유전도 4회, 세포와 물질도 4회, 더하면 8회예요. 그죠? 3학년 1학기 것까지는 안 듣는다 하더라도 두 과목만 선택해도 8회예요. 한 과목 할 시간에 두 과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이 반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포고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포고가 유일하게 생명과학 1, 2, 2학년 때 보는 학교죠. 저는 그 수업을 하고 있고 아무도 이 주변에 그 수업을 하는 학교 없어요. 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투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 쏟아서 단시간에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제 가이드는 12월 달에 꼭 심화 특강을 들으셔라. 그리고 1, 2월 달에 물리나 화학은 좀 어려우니까 2달 동안에 잡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 또는 2월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특히 여학생들 많이 선택을 했는데 둘 다 사회식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지학을 했으면 2월 달에 특강 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교차로 듣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말 끝나고 뭐 하실 건가요?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심화 특강 준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